자, 안녕하세요. 조선스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이런 거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 자소서에 관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 학원에 자기소개서 첨삭 관련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와 동시에 아직도 자기소개서가 단 한 글자도 작성이 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발만 동동 구르면서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학생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서연고, 직어국, 메디컬 이런 편입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서성한 이하로의 학교들로만 이야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달 전쯤에 자소서 관련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위에다가 카드는 띄워드렸어요.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시죠. 자,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보는 학교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일단 자소서를 보는 학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필기고사 전에 미리 자소서를 제출하느냐 vs 필기고사를 보고 나서 1차 합격을 받은 후에 자소서를 제출하느냐로 나눠지겠죠. 자, 필기고사 전에 미리 자소서를 제출하는 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균관대학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었는데 일단 성균관대학교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필기고사 후에 1차 합격을 받고 나서 자소서를 제출하는 학교는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숙대, 그리고 이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자소서 보는 학교는 참 많아요. 연세대, 미래캠, 의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고려대, 경찰대, 연세대, 서울캠, 한양대, 에리카, 서울여대, 부산대, 직어국, 치전원 등등. 근데 일단 이런 학교들을 좀 제외하고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을 보는데 자소서를 제출하는 학교들로만 정리를 한 거예요. 어찌됐든 자소서 때문에 시립대, 한양대, 중대, 건대, 숙대, 이대 지원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자소서를 좀 빨리 써야겠죠. 계속 미루다가 1차 합격 받고 나서 부랴부랴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 원하는 퀄리티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기에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으로는 11월 달일 텐데 그때는 그래도 제발 반드시 좀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12월 넘어가면 여러분들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마다 자소서 양식이 전부 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보통 공통적으로 보이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크게 4가지 정도만 잘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지원 동기랑 자신이 노력한 과정, 그리고 편입학 후의 학업계획,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계획, 그리고 자신의 지원 전공에 대한 전공 적합성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지원 동기와 자신이 노력한 과정입니다. 일단 지원 동기나 진학 동기를 작성할 때는 진부한 이유, 예를 들어서 그냥 명문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신만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동기를 서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노력한 과정을 설명할 때는 단순히 열심히 했다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해당 성과를 언급하는 것 역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땐 우선 해당 학교나 학과에 대한 특징을 정말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건 누가 옆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찾아봐야 돼요. 전 옛날에 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건국이념? 맞나? 그 학교 설립 배경 이런 거 있죠. 되게 근본적인 것부터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학과별로 보통 개별적인 사이트가 있을 텐데 가면 학과의 장점이나 학과 설명, 그리고 학과 커리큘럼 설명, 학과 동아리가 어떻게 있는지 등등 되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본 상태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그 지원 동기랑 같이 잘 맞물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구체적인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본인의 성실성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신이 편입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학교나 학과의 특정과 커리큘럼 이런 거랑 연관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편입학 후 학업 계획입니다. 설마 여기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정말 없겠지만 막연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수업을 잘 따라가겠다 이렇게 쓰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렇게 쓰면 입학사정관님들이 읽지도 않고 첫 줄만 읽고 갖다 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학업 계획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어야만 해요. 지원하는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과 연관을 시켜주셔야만 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학업 계획을 작성하실 때는 단기적인 계획이랑 장기적인 계획 이렇게 나눠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라고 치면 보통 전공 기초를 다지거나 학점 관리를 하거나 연구실 참여 계획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특성상 여러분들이 1, 2학년 커리큘럼에서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안을 설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측면에서는 전공 선택 과목들, 전공 심화 과목들을 언급을 하면서 내가 졸업까지 어떻게 전공 트랙을 따라갈 것인지, 졸업 전까지는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지, 대학원을 간다면 어떠한 랩실에 들어가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지 등등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학교나 학과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교수진 등등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으로 두 개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졸업 후 진로 계획입니다. 졸업 후 진로 계획 역시 추상적이거나 좀 비현실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는 게
되게 좋습니다. 막연하게 뭐 어떠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혹은 뭐 비현실적으로 노벨상을 타고 싶다,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겠죠. 자신의 진로 계획이 반드시 좀 학업 계획과 일단 잘 연관이 되게 있어야 되고요. 학업 계획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졸업 후 진로 계획도 단기적인 목표랑 좀 장기적인 목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시면 되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졸업 직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취업이겠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학부 때 배운 전공 지식들을 토대로 뭐 어떠한 회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목표로는 일단 궁극적으로는 이란 말을 시작으로 뭐 화학공학 연구원으로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신이 목표하는 바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가 될 수 있는지까지 언급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일단 학업 계획의 연장선상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두 개의 카테고리가 매끄럽게 좀 연결되도록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목표랑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그 목표의 사회적인 기여에 대해서까지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원 전공에 대한 적합성 설명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일단 사실 동일계로 편입을 하거나 그나마 좀 비슷한 학과로 편입을 하는 경우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통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비동일계로 편입을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이게 좀 골치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동일계 편입이면 그냥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좀 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비동일계 편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자기가 전공을 변경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진로의 변화 또는 학문적인 어떤 흥미의 발전이 전공 변경의 이유임을 좀 진솔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저로 예시를 들자면, 제가 산업경영학과에서 화공생명공학과로 편입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경영학을 공부하면 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기술적 전문성을 키워서 이러한 혁신 과정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화학공학으로의 전공 변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느낌으로 쓰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비동일계라도 일단 전적대에서 내가 수강한 전공 과목들에 대한 역량을 언급하면 되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에서 배운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연구실이나 팀 단위 실험 프로젝트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공에 대한 준비 과정을 언급하면 되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편입을 준비하면서 화학공학 기초 과목인 일반화학과 연력학을 독학해왔고, 뭐 코세라에서 관련 강의를 수강하며 기초를 다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공 변경의 이유가 단순히 학벌 때문만이 아닌, 혹은 자신이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되게 신중하고 진중한 결정이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원 전공과의 적합성을 강조하면 되게 좋은데, 새로운 전공의 특성과 자신의 성향을 잘 연결시켜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은 산업 현장에서 이론을 실제로 적용을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제 성향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억지로라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비동일계 편입이면 진짜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화학공학 연구에 있어서 저의 경영학적인 시각이 더해진다면 연구 결과의 상업적인 응용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겠죠. 적합성 설명은 일단 되게 어려운 카테고리입니다.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고 사람마다 너무나도 달라서 일단 그냥 제가 요약을 해드릴 수는 없겠네요. 잘 한번 준비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영상이 좀 길게 찍혔는데 간단하게라도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예 시작도 못하고 감을 못 잡고 있는 학생분들이 많아서 저도 되게 걱정이에요. 네,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시작하면 뭐 어찌됐든 똥이든 된장이든 일단 글이 써지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미루면 정말 답이 없어요. 12월 넘어가면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올해 편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26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3월이나 한 9월 정도 사이에는 자소서 초안을 꼭 작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